안녕하세요. 하늘빛 야담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나으리 가문은 오늘 밤 멸문입니다. 글 한자 모르던 머슴 돌쇠가 주인 나으리의 손에서 문서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관아, 포졸 10명이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머슴이 그 문서를 읽을 수 있게 된 데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북쪽 자락, 청운방이라 불리던 동네에 커다란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문 위에 금박으로 새긴 현판이 걸려 있었지요. 윤씨 가문의 집이었습니다. 가문의 주인은 윤석열 대감이었습니다. 한때 이조판서까지 오른 분이었지요. 젊은 날에는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고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도 선비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희끗한 수염을 쓸어내리는 손이 언제나 단정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지요. 그런 윤 대감의 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나이 28. 어깨가 널찍하고 손이 솥뚜껑만 한 사내였지요. 널쩍한 이마에 두꺼운 눈썹, 햇볕에 오래 그을린 거무스름한 피부, 낡고 기운 자국이 여럿인 무명 바지 저고리를 걸치고 발에는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어느 마을에나 있는 평범한 머슴이었지요. 돌쇠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갈 곳 없이 떠돌던 아이를 윤 대감이 거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며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해냈지요.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는 성미여서 윤 대감은 이 머슴을 내심 신뢰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는 법은 없었지요. 양반이 머슴을 신뢰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그 시절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돌쇠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다가도 물동이를 내려놓다가도 문득 손가락이 허공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쓰는 듯한 모양이었지요. 구경꾼이 있었다면 고개를 갸웃했을 것입니다. 머슴이 글씨를 쓰는 흉내라도 내는 것인가 하고요. 그러나 구경하는 사람은 없었고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한양 조정에는 강무익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잠판 자리에 올라 있었지요. 나이는 52. 기름진 얼굴에 좁은 이마,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이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즐겨 입었고 금빛 관모를 단 한 번도 삐딱하게 쓴 적이 없는 겉으로는 반듯한 관리였지요. 그런데 이강 참판이라는 자, 겉모습과 속이 전혀 달랐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눈밖에 난 관리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놓고 손을 쓰는 법이 없었지요. 문서 하나, 소문 한 줄이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그 관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강참판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래서 더 무서운 자였습니다. 강참판에게는 오래된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당시 시험관으로 들어가 있던 강무익은 답안지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급제시키기 위해서였지요. 치밀하게 꾸민 일이라 아무도 몰랐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윤 대감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강참판도 윤대감이 안다는 것을 알았지요. 20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강참판은 결심했습니다. 윤대감이 살아있는 한 자신은 언제나 불안하다고요. 그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강참판은 자신의 사랑채에 훈장 하나를 불러들였지요. 며칠에 걸쳐 무언가를 쓰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했지요. 완성된 문서는 강참판의 손에 들어갔고 훈장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영모를 꾸미는 무리와 내통했다는 것이었지요. 조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관인이 찍혀 있었고 증인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모두 가짜였지만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강참판은 그 문서를 관아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도착한 것은 초저녁이 지난 후였습니다. 대문 밖에 10명이 늘어섰지요. 포졸 대장 남기수가 앞에 서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석열 대감 계시오. 관아에서 나왔소. 집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몸종들이 허둥대고 마당에서 자던 개가 지저댔지요. 윤 대감은 사랑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도포를 여미고 갓을 고쳐 쓰고 나서야 대문 앞에 섰지요. 남기수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 고발장이 접수되었소. 영모와 관련한 내통 혐의요. 윤 대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문서를 받아든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요. 윤 대감의 손에서 문서를 가만히 받아들었습니다. 포졸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기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관아 문서에 손을 대느냐? 돌쇠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들고 등잔 불빛 아래로 한 발짝 다가섰지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1년 12달, 15년 동안 밤마다 되풀이해온 그 눈동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나으리,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도 윤 대감도 남기수도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머슴이 관아 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읽는 것도 모자라 허점을 짚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대감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돌쇠야, 너 지금 그 문서를 읽은 것이냐? 예. 언제부터? 돌쇠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 대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요.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윤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잊지 않고 있었구나. 그 말의 뜻을 돌쇠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윤 대감도 알고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윤 대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문서의 어디가 이상했느냐? 돌쇠가 대답하기 전에 윤 대감이 먼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일 이야기하자.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야. 예, 나으리. 글이란 힘 있는 자의 것이 아니야. 윤대감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자의 것이니라.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떨렸지요. 처음 들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작은 등잔 불빛 아래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었지요.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흘 동안 벌어진 일들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사흘보다 훨씬 앞으로 가야 했지요. 돌쇠가 처음 이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일이었습니다. 13살이었고 봄이었지요. 저작거리를 떠돌다가 누군가에게 이끌려 이 동네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신발이 다 해져 있었지요. 대문이 크고 기와가 번듯한 집이었습니다. 감히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마침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하인이 나오다가 아이를 발견했지요. 꼬맹이, 거기서 뭐 하느냐? 돌쇠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배고프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불러들였고 밥 한 그릇을 줬습니다. 그날 밤 어디 갈 데가 있느냐 물었고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머슴 방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대감이 마당에서 돌쇠를 봤습니다. 하인에게 물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있고 싶으면 있어라. 쓸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시키겠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남았지요. 그때부터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윤대감이 머슴방 문을 두드렸지요. 15살이 된 돌쇠는 그게 너무 뜻밖이어서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어나라. 나으리께서 이런 데 오시면 안 됩니다. 내 집인데 내가 어디를 못 가느냐.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지요. 윤대감이 등잔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책을 꺼냈지요. 그 순간을 돌쇠는 오래 기억했습니다. 낡은 천자문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았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지요. 윤대감이 직접 쓰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왜 머슴 아이에게 주려 하는지 돌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으냐? 소인 같은 것이 글을 배우면 무엇 하겠사옵니까? 그것은 배우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나으리, 이게 저한테 맞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윤대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을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다. 누가 무슨 문서에 도장을 찍으라 해도 읽지 못하면 찍어야 하지. 누가 무슨 말을 써서 내놔도 알아볼 수가 없어. 그게 싫지 않으냐? 그 말이 돌쇠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15살짜리가 이미 세상에서 속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요. 부모를 잃고 떠돌던 몇 년 동안 글 모르는 탓에 당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 배우겠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윤대감이 먼저 자음을 가르쳐 줬지요. 돌쇠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붓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손가락으로 썼지요. 윤대감은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보기만 했지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글이란 힘 있는 자의 것이 아니야. 진실을 지키는 자의 것이니라.
15살의 돌쇠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했지요. 글자를 외우듯 그 말도 외웠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대감 집안은 밤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몸종들은 귓속말을 나눴고 바깥의 하인들은 아무도 아침 밥상을 차릴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영모라는 말이 대문 안으로 들어온 이상 이 집에서 무사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혼자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었지요. 손이 움직이는 동안 눈은 대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윤대감이 한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글이란 진실을 지키는 자의 것이니라. 돌쇠는 그 말을 처음 들었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3살이었지요.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윤대감이 머슴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등잔을 손에 들고요. 돌쇠는 놀라서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가 머슴방에 직접 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윤대감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낡고 해진 책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 안쪽에 윤대감의 친필로 뭔가가 적혀 있었지요. 천자문이다. 내일부터 배울 것이야. 돌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인이 글을 배워서 무엇 하겠사옵니까? 나으리, 모른다. 그러나 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아도 다른 것을 본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윤대감은 열흘에 한 번, 길게는 보름에 한 번, 밤이 깊은 뒤에 머슴방으로 왔습니다. 집안 어느 누구도 몰랐지요. 돌쇠도 입을 열지 않았고 윤대감도 낮에는 돌쇠를 여느 머슴과 다르지 않게 대했습니다. 딱 밤에 그 등잔 불빛 아래에서만 두 사람은 달랐지요. 천자문이 끝났을 때 동몽선습이 왔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소학이 왔지요. 돌쇠는 한 번 본 글자를 읽는 법이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그것을 알고 나서 눈빛이 달라졌지요. 재주가 있구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돌쇠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15년이 지나는 동안 돌쇠는 밖에서는 머슴이었고 방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모르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 시절 머슴이 글을 안다는 것이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윤대감도 그것을 알기에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비밀이 마당 한가운데서 터졌습니다. 돌쇠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가을 하늘이었지요. 사흘. 포졸 대장이 사흘이라고 했습니다. 사흘 안에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윤대감이 나왔지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그러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돌쇠야, 들어오너라. 사랑채 안에는 몸종 옥분이 차를 올려놓고 물러서 있었습니다. 나이 24. 가는 눈썹에 단아한 인상이었지요. 입이 무겁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이 집에 온 지 4년이 됐지만 돌쇠가 유독 눈여겨본 것은 그 아이가 무언가를 늘 혼자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러가 있거라. 윤대감이 말하자 옥분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지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윤대감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문서 어디가 이상했느냐고 물었지. 예, 나으리. 이제 말해보아라. 돌쇠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포졸 대장이 두고 간 것이었지요. 정확히는 남기수가 윤대감에게 잠시 보여주고 간 것이었는데 돌쇠가 그것을 빌린 채 밤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날인 위치입니다. 나으리. 날인. 예. 관아 문서에 서리가 날인을 찍는 위치가 있습니다. 소인이 알기로는 왼쪽 아래 귀퉁이에 찍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 문서의 날인은 오른쪽 아래에 찍혀 있습니다. 윤대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이 집에서 15년 동안 나으리 문서들을 옆에서 보아왔는데 단 한 번도 오른쪽에 날인이 찍힌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로는 부족하지. 예. 그래서 필체도 봤습니다. 돌쇠가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증인 서명이 있습니다. 박홍철이라는 이름이지요. 윤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홍철. 전임설이. 예. 소인은 그 이름을 몇 번 들었습니다. 나으리께서 문서를 확인하실 때 이름이 나왔지요. 그런데 박설이의 필체는 소인이 기억합니다. 획이 눌리는 방식이 특이해서 한 번 보면 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의 필체는 박설이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대감이 문서를 직접 들어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내 말이 맞다면 이 문서는 위조다. 예, 나으리. 소인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 윤대감이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하는 자세였지요. 돌쇠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랑채의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한참 만에 윤대감이 눈을 떴습니다. 박홍철이 살아있다면 그 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 예. 그런데 그 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소인이 찾겠습니다. 윤대감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지요. 돌쇠야. 예. 이 일이 잘못되면 너도 위험하다. 글 아는 머슴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강참판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전 옥분이 사랑채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옥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지요. 그 아이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결심과 비슷한 것이었지요. 강참판의 이름이 나오면 자신도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옥분은 그날 아침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이 깊어가는 동안 윤대감은 사랑채에서 혼자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돌쇠가 짚어낸 두 가지였습니다. 날인 위치와 필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요. 윤대감은 오래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리는 오른쪽 아래에 찍혀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20년 넘게 다뤄온 관아 문서에서
그런 위치의 날이니 찍힌 것은 본 적이 없었지요. 관아 문서는 서리의 날이니 항상 왼쪽 아래에 찍혔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오랜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박홍철의 서명 필체. 윤대감도 그 서리의 글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획이 눌리는 방식이 특이하다는 것을 그 무렵 문서를 함께 검토하면서 눈에 익었지요. 그런데 이 문서의 서명은 그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옳다. 윤대감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머슴이 그를 안다는 것보다 그 머슴이 이렇게 세밀한 것을 짚어낸다는 것이 더 놀라웠지요. 그를 안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문서를 보고 읽고 비교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했지요. 15년 동안 이 집 안에 있는 문서들을 곁에서 봐왔던 것입니다. 윤대감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5살 때 처음 그 아이에게 천자문을 꺼내줬던 날이 떠올랐지요.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 집에 들어온 아이의 눈빛이었는데 그 안에 다른 것이 있었지요. 억눌려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만나면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집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양반이 머슴에게 그를 가르친다는 것이 알려지면 말이 많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대감 자신도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 확신하지 못했지요. 다만 그 아이가 글을 배우는 것을 보면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 본 글자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 배운 것을 써먹었으니까요. 잘 됐다. 윤대감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심이었지요. 그리고 다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말뿐이었지요. 강참판은 조정의 사람이 많았습니다. 증거 없이는 누구도 머슴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설령 윤대감이 직접 말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쪽에서는 윤대감 스스로 영모 혐의를 피하려 꾸며낸 말이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물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박홍철이었습니다. 그 서리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증언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박홍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2년 전 관아를 떠난 뒤 소식이 없었습니다. 강참판 쪽에서 손을 쓴 것이 분명했지요. 아예 사라지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살아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대감이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서 돌쇠가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손이 어젯밤 문서를 낚아채 읽어낸 손이었습니다. 사흘. 그 안에 해야 했습니다. 옥분이 사랑채 앞을 지나쳐 우물가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강참판. 그 이름을 4년 만에 다시 들었지요. 오전 내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4년 전에 그 집을 나온 뒤로 다시는 그 이름이 자신과 엮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엮였습니다. 강참판 집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16살부터 20살까지였지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이 있었고 잘 곳이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밤마다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관아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었지요.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항상 문서였습니다. 강참판은 그것을 보고 서명하게 하고 돌려보냈지요. 가끔은 문서를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방 안쪽 문서함에 보관했습니다. 옥부는 참모 심부름으로 그 방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들어간 것이었지요. 그 순간 강참판의 눈빛을 봤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옥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이 집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20살 되던 해에 나왔지요. 윤대감 집에 오게 된 것은 운이었습니다. 이 집 한 채 몸종 자리가 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강참판 집에서 나온 아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 뒤로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윤대감은 무섭지 않았지요.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 안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시킬 때는 이유를 말해줬지요. 그것만으로도 이전 집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강참판이 이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참판 집 문서 한 방에 무엇이 있는지, 쪽문이 언제 열리는지, 안채와 바깥채 사이의 구조가 어떤지, 4년 동안 기억 속에 넣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랐던 것들이지요. 이제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돌쇠가 집을 나선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나으리의 허락을 받았지요. 박홍철 서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홍철이 관아에서 쫓겨난 것이 2년 전이었고 그 뒤로 종적이 묘연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요. 돌쇠가 저작거리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지요. 돌아보자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조금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지요. 어디 가십니까? 박서리를 찾아야 한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돌쇠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위험한 일이다. 집에 있어라. 저는 강참판 집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돌쇠가 멈췄습니다. 그 집에서 도망친 것이 4년 전입니다. 그 집 구조도 알고 어떤 문서를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압니다. 박서리가 관아를 나간 것이 강참판 때문이라는 것도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사람들이 두 사람 옆을 스쳐 지나갔지요. 왜 지금 말하는 것이냐? 강참판의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그 대답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더 묻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박홍철이 알고 지냈다는 주막도 가봤고 그가 한때 새들어 살았다는 집도 찾아가 봤지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오래전에 이사했다. 그런 사람 없다.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것뿐이었지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하던 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옥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골목 끄트머리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름한 판자 지붕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곳이었지요.
입구에 헝겊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찬판 집에서 일하던 찬모가 저 주막 주인과 아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설이가 가끔 들렀다는 말도요.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지요. 탁자 두세 개가 전부였고 손님은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 노파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흘낏 보더니 말했지요. 뭘 드릴까요? 박홍철 서리를 찾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한순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모르는 사람이요. 저는 윤대감 댁 사람입니다. 노파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지요. 사흘 전에 누가 와서 같은 걸 물었소. 누구였습니까? 강찬판 집 하인 같던데. 인상이 험했지요. 돌쇠와 옥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강찬판도 박홍철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설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강찬판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박설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노파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낮게 말했습니다. 윤대감이 영모 누명을 썼습니다. 박설이의 서명이 위조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설이가 나오지 않으면 윤대감은 사흘 안에 끝납니다. 노파가 오래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지요. 한양 외곽 마장 근처에 주막이 하나 더 있소. 내 사촌 오라비가 하는 곳이요. 거기 있을 것이요. 두 사람이 주막을 나왔을 때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느껴졌지요. 돌쇠가 발을 멈추자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걷자 다시 들렸지요.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옥분이 낮게 말했습니다. 돌쇠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찬판 쪽 사람이었습니다. 돌쇠가 그를 안다는 것이 이미 퍼진 것인지 아니면 이 주막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인지 어느 쪽이든 좋지 않았지요.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분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옥분이 잠시 멈칫했지요. 너는 곧장 돌아가라. 나으리께 마장 근처 주막이라고 전해라. 혼자 어떻게 하려고요? 심부름꾼이 뒤따라오는 건데 무섭지 않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더 묻지 않았지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반대쪽 골목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걸음을 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지요.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둘이었지요. 골목이 좁아지는 곳에서 돌쇠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두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지요. 한 명은 작은 몽둥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글 아는 머슴이라더니 얼굴은 그냥 머슴이구나. 강찬판 나으리께서 인사드리러 오셨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내를 번갈아 바라봤지요. 그날 골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구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고 사람이 없었지요. 다만 잠시 후 돌쇠가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옷에 흙이 묻었고 오른손 손등에 긁힌 자국이 있었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강찬판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아니라 이제 이틀이 남은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박홍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위조 문서를 만든
필체의 출처도 밝혀야 했습니다. 돌쇠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지요. 돌쇠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완전히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오른손 손등을 닦으면서 마당에 들어섰지요. 긁힌 자국이 굳은 것이 손을 쥐면 당겼습니다. 그래도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머슴 방에 들어가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방 안구석 집 더미 아래에 낡은 천자문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그것을 꺼냈지요. 표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래된 손때가 베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자주 만진 흔적이었지요. 원래 윤대감이 쓰던 것이었으니 당연했습니다. 표지 안쪽에 친필이 있었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글자를 한 번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습관이었지요. 글을 처음 배우던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손가락으로 따라가는 것이 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느끼면 글자가 몸에 박히는 것 같았지요. 마장 근처 주막. 노파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박홍철이 거기 있다면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했습니다. 강참판 쪽에서 먼저 찾으러 가기 전에요. 그들이 사흘 전에 이미 물어보고 다녔다면 오늘 그 노파한테서 같은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었지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돌쇠는 등잔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그러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문서에 날인 위치가 떠올랐습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작은 차이였지요. 그러나 그 작은 차이를 강참판은 놓쳤습니다. 왜 놓쳤을까? 돌쇠가 생각했습니다. 강참판이 치밀한 자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이 이상했지요. 아니면 실수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관아 문서를 직접 본 적이 없는 자가 만든 것이었다면 날인 위치를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군장은 글 쓰는 사람이었지 관아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렇다면 강참판도 그 허점을 몰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읽어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겠지요. 영모 문서를 받아든 윤대감이 그것을 꼼꼼히 살펴볼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집 머슴이 그를 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러니까 어젯밤은 강참판에게 예상 밖이었을 것입니다. 머슴이 문서를 낚아채 읽는다는 것이요.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지요. 등잔이 꺼져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둠 속에서 생각은 계속됐습니다. 내일 박홍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위조 문서를 만든 훈장의 필체 출처도 밝혀야 했지요. 둘 다 해낸다면 증거가 됐습니다. 하나만 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었지요. 이틀째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뒤를 밟던 두 사내였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만난 그 자들이지요. 강참판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쇠를 알아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벌어진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다녀간 것이 초저녁이었고 돌쇠가 문서를 읽은 것이 그 자리에서였지요. 그것이 강참판에게 전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돌쇠가 저작거리에 나왔을 때 이미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너무 빠른 것이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았지요. 포졸 대장 남기수가 강참판에게 바로 보고했거나 아니면 이 집 안에 강참판의 눈이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 안에 첩자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돌쇠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나았지요. 머슴방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어두웠습니다. 달이 구름 뒤에 있었지요. 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걷는 척했지요. 사실은 바깥의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곳이 있는지, 남들이 잠들 시간에 깨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요. 그런데 바깥의 맨 끝방, 거기에 희미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요. 창살 사이로 안을 봤습니다. 하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자였지요. 이름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하인이 무언가를 들고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같았지요. 그리고 잠시 후 그것을 옷 안쪽에 집어넣었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인은 내일 해도 됐지요. 오늘 밤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누구를 조심해야 할지는 알게 됐으니까요. 머슴방으로 돌아온 돌쇠가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내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지요. 새벽에 마장으로 가서 박홍철을 찾는다. 데려온다. 그 사이 옥분이 강참판 집에서 문서를 가져온다. 그것을 모아서 관아에 간다.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사흘이라는 기한이 이제 하루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은 채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쉬어야 했지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옥분이 윤 대감 집에 돌아온 것은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였습니다. 사랑채에서 윤 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옥분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마장 근처 주막이라 하였습니다. 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뒤를 따라오는 자들이 있어 먼저 보냈습니다. 무사하냐? 돌쇠 씨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 말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윤 대감이 잠시 옥분을 바라봤지요. 앉아라. 옥분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강참판 집에 있었다고 했지. 예. 왜 나온 것이냐?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4년 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요. 옥분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참판이 관아 서리들을 협박하는 것을 봤습니다. 문서를 바꾸게 하고 서명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쫓아내거나 해코지하는 것을요. 박서리도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거부했으니까요. 박홍철이 거부했다. 예. 강참판이 특정 문서에 서명하라 했는데 박서리가 내용을 읽어보고 거부했습니다. 그 뒤로 온갖 구실을 붙여 쫓아냈지요. 마을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윤 대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4년 동안 말하지 않은 것이냐?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몸종이고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윤 대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잘 왔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였지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머슴방 앞에서 돌쇠를 기다렸습니다. 돌쇠가 돌아온 것은 밤이 한참 깊은 후였습니다.
옷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오른손 손등에 긁힌 자국이 굳어 있었지요. 옥분이 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마셔요. 돌쇠가 받아 마셨습니다. 마장 근처 주막에 가봤느냐? 오늘 밤은 물이었습니다. 어두워지고 나서 혼자 외곽으로 나가면 또 따라붙는 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맞다. 내일 아침 일찍 가야겠습니다. 옥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참판 집 문서 한 방에 열쇠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안방마님의 화장대 서랍 안쪽 칸이요. 돌쇠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 방 열쇠를 알고 있느냐? 찬모 심부름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봤지요. 강참판이 중요한 문서를 그 방에 보관하는 것도요. 위조 문서 제작에 쓴 원본 자료가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강참판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강참판은 저를 기억 못할 것입니다. 몸종 하나쯤은 눈에 안 들어오는 분이거든요. 기억 못해도 낯선 얼굴이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 방법이 있습니다. 옥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강참판 집 안채와 바깥채 사이 쪽문이 매일 오전 찬거리 들여올 때 열린다는 것을요. 그 시간에 찬거리 광주리를 들고 들어가면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것도요. 돌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이것을 준비한 것이냐? 준비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을 바라봤지요. 위험하다. 알고 있습니다. 잡히면 내가 구하러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느냐? 예. 짧고 또렷한 대답이었습니다. 돌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정해진 것이었지요.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이른 새벽에 나섰습니다. 마장 근처 주막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이번에는 한양 외곽으로 빠지는 샛길을 택했습니다. 어젯밤 뒤를 밟혔던 큰 길은 피했지요. 마장 근처에 닿은 것은 아침 해가 한 뼘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주막은 쉽게 찾았습니다. 노파가 알려준 대로 마장 길목에 있었지요. 규모가 작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낮은 천장에 연기가 자욱했지요. 구석 자리에 노인 한 명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고 옷은 낡았지요. 그러나 앉아 있는 자세가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라는 사람의 자세였지요. 돌쇠가 다가갔습니다. 박홍철 서리이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그러더니 돌쇠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누구냐? 윤석열 대감 댁 머슴입니다. 윤 대감. 박홍철이 조용히 그 이름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지요. 다시 떴을 때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감이 살아계시냐? 예. 그러나 사흘 기한의 영모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박서리의 서명이 든 위조 문서로요. 박홍철의 손이 탁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역시 그놈이 강참판입니까? 그래. 내가 2년 전에 그놈 손에서 도망쳐 나온 것은 그놈이 나한테 서명을 강요하다 내가 거부해서다. 나는 그때 뭔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나올 줄은.
오실 수 있겠습니까? 관아에 직접 나오셔서 그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박홍철이 오래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머슴이라고 했지. 예. 그를 알겠군. 대감이 가르쳤겠지. 돌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홍철이 낮게 웃었습니다. 대감다운 일이다. 그래. 가자.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막 문이 열렸지요. 낯선 사내 둘이 들어섰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본 자들이 아니었지만 인상이 비슷했습니다. 강참판 쪽 사람이 분명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박홍철에게 닿았습니다. 박설이. 강참판 나으리께서 찾으십니다. 박홍철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도 박홍철을 바라봤지요.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막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홍철이 앉아 있었고 두 사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박홍철 뒤쪽에 서 있었지요. 두 사내 중 한 명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설이 오래 기다리셨겠소. 강참판 나으리께서 예의 바르게 모시러 왔소. 예의 바르다는 말이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박홍철이 탁자 위에 놓인 사발을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참판이 나를 찾는다고. 예. 할 말씀이 있으시다 합니다. 2년 전에도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박홍철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슬쩍 봤지요.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돌쇠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막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 돌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두 사내 중 하나가 돌쇠를 훑어봤습니다. 무명 바지 저고리에 집신. 머슴이 분명했지요. 넌 누구냐? 이분과 같이 온 사람입니다. 필요 없다. 그래도 같이 가겠습니다. 두 사내 중 덩치 큰 쪽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돌쇠보다 반 뼘쯤 컸지요. 어깨도 넓었습니다. 비켜. 돌쇠가 비키지 않았습니다. 비키라고. 그 순간 박홍철이 움직였습니다. 탁자를 옆으로 확 밀었지요. 탁자가 두 사내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발과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났지요. 주막 주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가 박홍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뒷문.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뒷문은 부엌 쪽으로 났는데 주막 주인이 놀라 길을 막고 있었지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뒷문 밖은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마장 근처라 건초 냄새가 났지요. 두 사람이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박홍철이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달리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길었지요. 좁은 골목을 꺾으면서 달렸습니다. 돌쇠가 앞에서 이끌었지요. 3번, 4번 꺾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5번째 모퉁이를 돌고 낮은 담장 뒤에 붙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갔지요. 잠시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홍철이 가슴을 짚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것을 하게 될 줄이야.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살아있으니까. 두 사람이 담장에 기댄 채 잠시 숨을 고였습니다.
박홍철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윤대감댁 머슴이라고 했지. 예. 그를 안다고. 예. 박홍철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윤대감이 가르쳤겠군. 그분다운 일이야. 아십니까? 알지. 나는 그분 밑에서 오래 일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리고 강참판이 어떤 자인지도. 박홍철이 앉아있던 주막에 짐을 두고 왔습니다. 거기에 도장이 있었지요. 도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알고 있다. 다른 길로 가면 된다. 박홍철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골목 반대편으로 방향을 잡았지요. 마장 근처를 오래 다닌 사람처럼 골목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가는 길로 주막 뒷문에 닿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부엌에 서 있다가 두 사람을 보고 기겁했지요. 아이고, 또 짐만 가져가겠습니다. 박홍철이 안쪽으로 들어가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풀어보더니 손바닥만 한 나무 도장을 꺼내 돌쇠에게 보여줬지요. 이것이다. 2년 동안 이것 하나 붙들고 살았어. 돌쇠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나무 도장이었지요. 도장 아래쪽에 박홍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됐습니다. 박홍철이 보따리를 어깨에 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윤대감 댁으로 모셔야 합니다. 가자. 두 사람이 주막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길로 가지 않았지요. 마장을 끼고 도성 방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안전했지요. 박홍철이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위조 문서에 내 서명이 들어있다고 했지. 예. 필체도 내 것이 아닐 거야. 예. 소인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 서명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강참판이 어디서 내 이름을 쓸 사람을 구했는지. 강참판 사랑채에 훈장이 있었습니다. 문서 제작에 쓴 원본 자료가 남아있다면 필체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박홍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증언하고 도장 원본을 비교하고 필체까지 대조하면 세 가지가 됩니다. 충분하겠군. 두 사람이 도성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낮이 기울어 가고 있었지요. 저작거리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두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윤대감 집 대문이 보였을 때 박홍철이 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2년 만이다. 낮고 짧은 말이었지요. 돌쇠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박홍철이 다시 걸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집 안에서 옥분이 나왔지요. 박홍철을 보고 잠시 눈을 크게 떴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향하는 길에 돌쇠는 박홍철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등이 펴지고 어깨가 올라갔지요. 2년 동안 숨어서 살다가 다시 바로 서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윤대감이 나왔지요. 돌쇠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홍철의 팔을 잡아 옆으로 당기면서 탁자를 발로 밀었지요. 탁자가 쓰러지며 두 사내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주막 안이 일순간 뒤집어졌습니다. 주막 주인이 고함을 질렀지요. 이놈들아, 남의 주막에서. 그 틈에 돌쇠가 박홍철을 이끌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뒷문 너머로 좁은 골목이 이어졌지요. 두 사람이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이쪽입니다.
돌쇠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장 근처 지리는 낯설었지만 골목이 좁아지는 쪽으로 계속 꺾었지요. 쫓는 자들이 덩치가 크면 좁은 곳에서 불리합니다. 그것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두 사람이 낮은 담장 뒤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발소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홍철이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년 만에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이야. 괜찮으십니까? 살았으니 괜찮다. 두 사람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큰 길을 피해 도성 쪽으로 향했지요. 박홍철을 데리고 윤대감 집으로 들어온 것은 정오가 지나서였습니다. 윤대감이 사랑채 문을 열고 직접 나왔지요. 박홍철을 보자 잠시 말을 잊은 듯 서 있었습니다. 홍철이, 대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사이의 눈빛이었지요. 살아 있었군. 염치 없이 살아 있습니다. 윤대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홍철이 그 손을 잡았지요.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맞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사랑채 안에 셋이 모였습니다. 돌쇠, 박홍철, 윤대감. 박홍철이 위조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이 굳었지요. 제 서명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을 관하에서 증언할 수 있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도장 원본이 있습니다. 윤대감과 돌쇠가 동시에 박홍철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에 강참판이 서명을 강요할 때 저는 거부하면서 도장을 몸에 지니고 도망쳤습니다. 그 도장이 있으면 위조 날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날인 위치뿐 아니라 도장 문양의 세부도 다를 것입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날인, 위치, 오류와 합쳐서 증거가 됩니다. 그렇소. 그런데 도장은 지금 저 주막에 있습니다. 짐 속에 넣어뒀지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막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참판 쪽 사람들이 그 주막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지요. 거기에 더해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포졸들이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그때 옥분이 사랑채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문서한 방에 다녀오겠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이냐? 오늘 오전 찬거리 시간은 지났습니다. 내일 아침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은 기한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리 강참판 집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박홍철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강참판 집에 있었소? 예. 그렇다면 알고 있겠군. 문서 한 방에 뭐가 있는지. 원본 훈장 필체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홍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까지 나오면 완벽합니다. 위조 필체의 출처, 날인 위치 오류, 도장 원본 비교, 제 직접 증언. 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면 강참판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설이. 말하시오. 강참판이 사흘 기한에 맞춰 고발장을 넣었는데 어제 그쪽 사람들이 이미 박설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합니다. 박홍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한 안에 저를 없애려 한 것이겠지요. 아니면 돌쇠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한 안에 우리가 증거를 찾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에 심어둔 자가 있다는 말이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너무 빠릅니다. 소인이 그를 안다는 것이 어젯밤 바로 강참판에게 전해진 것이라면 이 집 안에서 나간 것입니다. 윤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오후 돌쇠는 집 안 사람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지요. 장작을 패다가 마당을 쓸다가 자연스럽게 각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바깥에 하인 한 명이 슬그머니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부름 간다는 말도 없이요. 돌쇠가 뒤를 밟았습니다. 그 하인은 한 블록 떨어진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짧게 말을 나눴습니다. 돌쇠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켜봤지요. 하인이 돌아올 때 돌쇠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인이 멈칫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그냥 바람 좀 쐬었습니다요. 그래. 돌쇠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인은 알아챘지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짜 승리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왔지요. 박홍철이 가져온 정보, 옥분의 계획, 돌쇠가 파악한 내부 첩자. 모든 것이 맞아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옥분이 강참판 집 문서를 가져오면 박홍철이 도장 원본을 수습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슴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강참판은 2년 전부터 준비한 자였습니다. 허점을 남길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렇다면 강참판도 대비책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무엇일까?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옛날 윤대감이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지요. 글을 배울 때는 써 있는 것만 읽지 말고 써 있지 않은 것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써 있지 않은 것, 문서에 없는 것, 강참판이 숨긴 것.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 돌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지요. 그리고 어젯밤 남겨뒀던 위조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날인 위치를 다시 봤습니다. 오른쪽 아래. 분명히 이상했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없을까? 돌쇠가 문서 전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짚어 가면서요. 내용이야 조작된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형식을 봤지요. 날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날짜였지요. 그런데 그 날짜 표기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관하 문서에서는 날짜를 표기할 때 정해진 방식이 있었습니다. 년, 월, 일 순서였지요. 그런데 이 문서는 월, 일, 년 순서로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것이었지요. 그런데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날인, 필체, 날짜 표기 순서. 3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내세우려면 전제가 필요했지요. 관하 문서의 원칙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 증언해야 했습니다. 박홍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지요. 그분은 오래 관하 서리로 일했으니까요. 돌쇠가 문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에서 손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널쩍하고 큰 손이었지요.
손등에 굳어가는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이 집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것이 15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손이 문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온 문서를. 그리고 그 안에서 허점을 찾아낸 것이었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15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글자를 익히는 것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글을 알면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다른 것이 보였지요. 윤대감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글을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돌쇠가 등잔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생각만으로도 등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지기 전에 몸이 먼저 아는 것처럼요. 돌쇠는 잠들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야 했지요. 이틀째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첫 번 울기도 전에 돌쇠가 일어났습니다. 머슴방 문을 조용히 열었지요. 마당이 서늘했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지요. 대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옥분이 대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몰랐지요.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밥입니다. 어젯밤 안 드셨으니까요. 돌쇠가 받았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강참판 집은요. 나는 오전 찬거리 시간에 맞춰 간다. 너는 박서리를 먼저 모셔오너라. 알겠습니다. 옥분이 대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돌쇠가 나갔지요.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지요. 돌쇠가 걸었습니다. 보자기를 들고요. 한 손에 들고 걸으면서 내용물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있었지요. 따뜻했습니다. 골목 끝 작은 담장 뒤에서 잠깐 멈춰 먹었습니다. 오래 먹지 않았지요. 급하게 씹고 삼켰습니다. 그래도 뱃속이 채워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몸이 달랐지요. 조금 더 빠를 수 있었습니다. 마장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쪽으로 도성을 빠져나가는 길이었지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회색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새가 한 마리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강참판이 이 모든 것을 20년 전 과거 부정행위 때문에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했지요. 사람을 협박하고 쫓아내고 문서를 위조하고 한 가지 거짓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리는지였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거짓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로 세우는지이기도 했지요. 돌쇠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마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마장 안에서 말 냄새와 건초 냄새가 섞여 났지요. 주막은 마장 길목에 있었습니다. 돌쇠가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 그것은 포졸 대장 남기수였습니다. 그가 사흘 기한을 주고 물러난 것이 이상했습니다. 관아 문서를 들고 온 포졸 대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윤대감을 압송해도 됐을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흘 여유를 줬습니다. 강참판의 명이었다면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다음 날 새벽 일찍 남기수를 찾아갔습니다. 포졸 대장의 처소는 관아 근처 작은 집이었지요. 돌쇠가 문을 두드리자 남기수가 직접 나왔습니다.
새벽인데도 이미 깨어 있었지요. 돌쇠를 보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올 줄 알았다. 사흘을 주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남기수가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지요. 방 안에는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기수가 그것을 돌쇠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봐라. 돌쇠가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윤대감이 15년 전 강참판의 과거 부정행위를 목격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내가 그때 시험장 근처에서 경비를 섰지. 강참판이 답안지를 바꾸는 걸 봤어. 그런데 윤대감도 봤다는 것도 알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소인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참판이 이번 일을 꾸민 진짜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윤대감이 살아있는 한강 참판은 불안한 거야. 20년 된 불안이지. 돌쇠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포졸 대장께서는 나는 윤대감 편이다. 오래전부터. 그러나 표 내면 나도 끝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사흘을 벌어주는 것뿐이었어. 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기한입니다. 아침에 옥분이 강참판 집에서 문서를 가져오고 박홍철 서리가 도장 원본을 수습하면 관하에 직접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포졸 대장께서 함께 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기수가 돌쇠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머슴이 글을 읽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냐? 소인은 머슴입니다. 그러나 글은 압니다. 알겠다. 오전 중에 관하로 와라. 내가 자리를 만들겠다. 돌쇠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막 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기수가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강참판이 어제 저녁에 움직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박서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낸 것 같더라. 그리고 윤대감 집 안에 자기 사람을 뒀다는 것도 내가 들었어. 돌쇠가 굳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하인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인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 찬물처럼 끼얹어졌습니다. 돌쇠가 빠른 걸음으로 뛰었습니다. 윤대감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대문 앞에 닿았을 때 이상했습니다. 열려 있어야 할 쪽문이 닫혀 있었지요. 돌쇠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지요.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였지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의 하인이었는데 어젯밤 골목에 나갔다 온 그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요. 돌쇠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당이 어수선했습니다. 집 안 하인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지요. 사랑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돌쇠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윤대감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낯선 사내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참판 쪽 사람이 분명했지요. 그리고 강참판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무익이 돌쇠를 보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왔구나. 글 아는 머슴. 돌쇠가 멈췄습니다. 박홍철은 어디 있느냐? 윤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나으리. 미안하다. 그 말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가 방 안을 빠르게 살폈지요. 박홍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리는 강참판이 말했습니다. 이미 데려갔다. 자,
이제 머슴 내 차례다. 강참판의 사내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글 아는 머슴이 영모 문서에 손을 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관아에서 내 자백을 받으면 윤대감 고발장이 더 두꺼워지는 것뿐이고. 돌쇠가 윤대감을 바라봤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에 무력감이 가득했지요. 그 얼굴을 본 것이 돌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들이 돌쇠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놓아라. 옥분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하고 또렷했지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옥분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지요. 광줄이었습니다. 그 안에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참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이 문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옥분이 광주리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참판의 문서 한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참판 나으리 대훈장이 쓴 원본 자료입니다. 위조 밀서를 만들 때 쓴 것이지요. 필체가 똑같을 것입니다. 강참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강참판이 낮게 웃었습니다. 문서 하나로 하나가 아닙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박홍철 서리의 도장 원본도 있습니다. 그분이 소인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돌쇠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박홍철이 잡혀가기 전에 도장을 옥분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움직인 것이지요. 강참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압수하겠다. 사내들이 옥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남기수가 서 있었지요. 강무익, 관아의 명이요. 강참판이 굳었습니다. 무슨 명이요? 영모 관련 위조 문서 혐의. 본인이 직접 출두해야 하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참판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출구를 찾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마당 사방에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참판이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순간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강참판의 두 사내가 뒤로 물러섰지요. 남기수의 포졸 6이 마당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달아날 곳이 없었지요. 남기수가 말했습니다. 강무익 참판. 위조 문서 혐의에 대한 관아의 조사가 시작됐소. 관아로 동행해 주시오. 강참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오. 내가 무슨 위조를 했단 말이오. 오히려 영모 문서를 제출한 것은 내 충정에서 나온 것이오. 그 충정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관아에서 밝혀질 것이오. 강참판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지요. 머슴 하나의 말로 참판을 잡아들이는 것이 나라의 법이냐. 남기수가 대답했습니다. 머슴의 말이 아닙니다. 문서가 말하고 있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강참판이 더 말하지 않았지요. 포졸들이 양쪽에서 강참판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참판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세는 무너지지 않았지요. 비단 두루마기를 단정히 여긴 채 마당을 걸어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집 안하인들이 구석에 몰려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옥분이 광주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쇠가 다가갔습니다.
고생했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도 했다. 예. 옥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지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윤대감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옥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지요. 양반이 몸종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대감이 했지요. 고맙다. 옥분이 당황해서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소녀 같은 것이. 그렇지 않다. 내가 없었으면 오늘 일이 되지 않았다. 그 말에 옥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만 숙였지요. 남기수가 돌쇠 옆에 섰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신문이 열릴 것이오. 그때 모두 나와야 하오. 윤대감과 돌쇠, 박홍철설이, 그리고 이 아이도. 예. 증거를 단단히 챙겨두시오. 강참판이 만만한 자가 아니니 관아에서도 반박이 있을 것이오. 압니다. 남기수가 돌쇠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수고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게가 있었지요. 남기수가 포졸들을 이끌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마당에 돌쇠와 윤대감, 옥분이 남았습니다. 가을 해가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기울어가는 빛이었습니다. 하루가 거의 다 간 것이었습니다. 박홍철이 사랑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돌쇠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내일 관아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 강참판 집에서 가져온 문서를 윤 대감이 살펴봤습니다. 군장이 쓴 원본 자료였습니다. 펼쳐놓고 위조 밀서와 나란히 놓았지요. 필체가 같았습니다. 아주 세밀한 것까지 같았지요. 받침을 처리하는 방식, 회계 굵기가 변하는 지점, 글자 사이 간격.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아채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아챈 사람이 있다면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돌쇠가 옆에 서서 봤습니다. 두 문서에서 같은 글자를 고르면 됩니다. 하늘천자, 나라 국자처럼 자주 쓰는 글자요. 대조해서 보여주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아 신문에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예. 윤대감이 잠시 돌쇠를 봤습니다. 관아에서 머슴이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도 된다. 박홍철이 설명할 수 있으니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으리. 윤대감이 오래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날 밤 3가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위조 밀서, 훈장 원본 필체 자료, 박홍철의 도장 원본. 거기에 박홍철의 직접 증언과 날짜 표기 오류, 날인 위치 오류를 합쳤지요. 돌쇠가 각각의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지 순서를 짰습니다. 박홍철이 옆에서 봤습니다. 내가 설이라도 됐으면 좋겠구나. 소인은 머슴입니다. 그래도 방식은 설이보다 낫다. 그 말에 돌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홍철이 낮게 웃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모든 것이 결판 날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정리한 순서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훑었지요. 글을 배울 때 했던 것처럼요. 눈을 감고 기억하고 한자 한자 확인했습니다. 잊으면 안 됐습니다. 이번만큼은 잊으면 안 됐지요. 강참판이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을 돌쇠는 마당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강무익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돌아봤습니다. 돌쇠와 눈이 마주쳤지요. 강참판의 눈빛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아래에 다른 것이 있었지요. 오래된 두려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것이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이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지요. 돌쇠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으냐? 예. 그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옆에 섰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윤대감이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와 돌쇠 앞에 섰지요. 오래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야. 예, 나으리.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썼을 뿐입니다. 아니다. 윤대감이 말했습니다. 나는 글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 글을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이다. 그 말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대감의 눈에 뭔가가 있었지요.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쓰기엔 너무 낮고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머슴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달이 떠 있었지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소란이 모두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천자문을 꺼냈습니다. 15년이 지난 책이었지요.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표지 안쪽에 윤대감의 친필이 있었지요. 배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13살 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냥 글자였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글자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습관처럼 움직이던 그 손가락이었지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강참판이 잡혀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에서 신문이 열릴 것이고 위조 문서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박홍철이 증언하고 필체를 대조하고 날인을 비교해야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일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13살의 첫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이름만 있던 아이였지요. 윤대감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것이 자신의 전부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느 밤에 등잔을 들고 나타난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이 세상을 바꿔준 것이 아니었지요. 글 한자 가르쳐 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자가 또 한자를 불렀고 그 한자가 또 한자를 불러서 15년이 됐습니다. 글이란 진실을 지키는 자의 것이니라.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귓속이 아니라 가슴 안에서였지요.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자문 표지 안쪽 그 글씨 아래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붓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허공에 쓰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무익이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사방에 서 있었습니다. 윤대감과 돌쇠, 옥분과 박홍철이 한편에 섰습니다. 남기수가 앞에 섰지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돌쇠가 위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날인 위치를 짚어 설명했지요. 박홍철이 도장 원본을 꺼냈습니다. 위조 날인과 나란히 놓으니
문양의 세부가 달랐지요. 옥분이 강참판 집 훈장의 원본 자료를 펼쳤습니다. 위조 밀서의 필체와 한자 대조했지요. 구경하던 관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참판 측 관리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오. 날인 위치 하나, 필체 하나로 둘이 아닙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머슴이 입을 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인 위치 오류, 도장 문양 불일치, 필체 출처일치, 박홍철 서리의 직접 증언. 넷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넷이 모이면 달라집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관리들이 문서를 다시 살폈지요. 오래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조 정황이 인정됩니다. 강무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하오. 이것은 음모요. 머슴 하나가 이 자가 머슴이라 하더라도 남기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 머슴이 읽어낸 것이 거짓이 아닌 것은 문서가 말하고 있소. 강무익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요. 그러나 그의 옆에 있던 측근 관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말해줬지요. 강무익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강참판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20년 전 과거 부정행위부터 서리들에 대한 협박, 위조 문서 제작 지시, 박홍철 추방 공작까지 하나씩 열렸습니다. 측근들이 하나둘씩 증언했지요.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모두 살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강무익 참판직이 박탈됐습니다. 가산이 몰수됐지요. 그의 사람들이 관직을 잃었습니다. 강참판의 집에는 봉인이 붙었지요. 윤대감의 영모 혐의가 공식 해제됐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윤대감이 돌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지요. 악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윤대감이 먼저 내민 손이었습니다. 돌쇠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말해라. 소인은 그냥 나으리 집 머슴으로 있겠습니다. 윤대감이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본 적 없던 환한 웃음이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이야. 며칠 후였습니다. 관아에서 문서 하나가 왔습니다. 돌쇠 앞으로 온 것이었지요. 윤대감이 직접 건네줬습니다. 양인 신분 증서였습니다. 돌쇠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지요. 한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돌쇠의 발 앞에 떨어졌지요.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지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문서를 내려다보면서요. 그날 저녁 옥분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달이 뜨고 있었지요. 돌쇠가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옥분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양인이 된 것이요. 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다. 아직은. 그래도 달라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무엇이요? 돌쇠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집 마당을 쓸어도 내가 하고 싶어서 쓰는 것이다. 옥분이 웃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지요. 그 후 돌쇠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이 붙잡은 것이 아니었지요.
돌쇠가 스스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윤대감 사랑채의 등잔이 2개 켜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였지요. 그 불빛 아래에서 2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쇠가 가르치는 쪽이었습니다. 집 안에 새로 들어온 어린 하인 하나가 첫 글자를 배우고 있었지요. 하늘천, 낭지. 등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그 집에서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자에게로.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지만 그 등잔 불빛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움이란 그런 것이지요. 글이란 힘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려 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돌쇠는 그 후로도 그 어린 하인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후로 돌쇠는 오래 그 집에 살았습니다. 윤대감이 돌아가신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뒤였지요. 마지막까지 사랑채에서 책을 보다가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돌쇠는 그날 혼자 사랑채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에서 15년 동안 그를 배웠던 그 자리에서요. 박홍철은 관아의 신문이 끝나고 나서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서리지게 다시 오르지는 않았지요. 이미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그 인연이 억울한 것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박홍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지요. 이름이 깨끗하면 됐다. 그 말을 돌쇠가 들었을 때 어딘가 윤대감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옥부는 그 집에 남았습니다. 몸종으로 남은 것이 아니었지요. 윤대감이 그 해에 옥분도 양인 문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뒤로 옥부는 이 집 살림을 맡아서 했지요. 스스로 원해서요. 돌쇠와 옥분이 혼례를 올린 것은 그 다음 봄이었습니다. 간소했습니다. 집 마당에 상을 차리고 윤대감이 주례를 섰지요. 그것으로 됐습니다. 복잡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날들은 조용했습니다. 돌쇠는 낮에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스스로 원해서 한다는 것이었지요. 밤이 되면 사랑채에서 어린 하인들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1명이었다가 2이 됐고 2이 3이 됐지요. 윤대감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어린 하인 하나가 천자문 첫 자를 받아들고 물었지요. 이걸 배워서 소인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른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아도 다른 것을 본다. 오래전 누군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에서 낡은 천자문 한 권을 들고 앉아있던 어른이 했던 말이었지요. 돌쇠가 그 어린 하인에게 천자문을 펼쳐줬습니다. 시작해보자. 하늘천. 아이가 따라했습니다. 하늘천. 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등잔이 타고 있었습니다.